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체가 단일 주체가 아니라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들의 매매 동향과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한번 엿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헤지펀드 전략입니다.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헤지펀드 투자 전략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도 전략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135만 원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시기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일정이 2014년도에는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가 벌써 우리 그 시장에서는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특히 유동 그동안 미국이나 엔케이를 통해나 달러케이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졌던, 전 세계로 퍼졌던 이 유동성이 일단 꼬리부터 먼저 움직인다. 그러니까 진짜 양적 완화 축소가 1년 후에 나오더라도 그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의 숏, 이 헤지펀드에서 미리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현과 과정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한국 시장에서는 시가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잘 팔린 쪽으로 팔 테니까 이 디레버리징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느냐가 우리가 우선 체크해야 될 거고, 제가 그거를 체크하는 기준을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과 그 규모와 그다음에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갖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눈으로 보지 말고 외국인의 달러 베이스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가총액이 이번 5월 31일 날 그 2013이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가 1164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간에 급락해서 1100조도 깬 1098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 과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은,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15에서 2.20 사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저는 이거 돌파할 것 같거든요. 10년 국채 금리가. 그때까지는 아시아 시장의 숏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어느 정도 팔았다 그러면 그걸 돌아가면서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현대차가 나올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과정이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컨센서스에서 또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쪽으로 또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9월 달까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국채 기준금리가, 미국 국채 기준금리가 지금 2.15, 2.20인데 2.5 넘을 수준까지는 이 아시아 시장의 숏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1월 28일 날 저점이 137만, 여기는 지지할 거다라고 보는데 순간적으로 깼다가 지금 현재 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간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어디까지 대반등이 나올 건가가 FOMC 이번 결과와 그 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 7월 초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2,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 실적 노출 이후에 또 7월 말에 그 일본 참의원 선거 때까지 또 어떤 공격이 나올 건가를 읽어내고, 거기에서 원달러, 엔달러의 속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변화, 이런 걸 같이 읽어보시면서 체크하고, 다음 지지선은 작년도 10월 달 20일에 127만 원. 그러니까 요번에 135만 원과 130만원에서 쌍바닥을 유지해주고 생각보다 강하게 전개가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공격하는지는 7월 달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요번에 그 단기적으로 그 3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구간에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2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변화를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삼성전자 시가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의 속마음, 이거를 저는 디레버리징이고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갖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만 파는 게 아닙니다. 채권도 팝니다.
그리고 채권을 팔아서 우리 주식으로 오는, 로테이션만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좀 7월달 장 실적 재편 나올 때 좀 더 확인하는 동태적 추적 과정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이 시가상위 종목들의 바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3년도 들어서 그나마 지수는 약했지만 개별 종목들은 나름대로 뭐 강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더라도 뭐 이 개별주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어적인 전략이 나름대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지수가 좀 무거워지고 개별 주식들이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대응 전략이 어려운데 개별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들의 매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까 CG가 안 넘어가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잠깐 못했는데 그거 간단히 코멘트하고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되니까 지금 개별주로 가는데 그것도 뭘 조심해야 되는지 헤지펀드에서 이벤트 약간 그걸 응용한 게 상황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사례로 해서 같이 한번 응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6월 말과 7월 초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중요한 선을 145만 원 정도 선을 잡겠습니다. 이 대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요번에 형성됐던 저점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반등 에너지가 140만 원과 145만 원 사이 정도까지만 가고 심지어는 140만 원, 이건 종합주가 환산하면 1900과 1920 정도 될 겁니다.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요번에 형성된 저점은 7월 달에 확인돼야 된다. 쌍바닥이냐 더 깨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지선은 여기서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뺀 125만 원과 117만 원 정도, 135만 원대에서 쌍바닥이냐 더 깨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으로 체크해갖고 여러 가지 사례 분석하는데 최근에 장마가 되니까 장마 관련주들, 제스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 제스키 관련주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왜?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나오면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그 테마를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때 3D 관련된 종목 테마주가 시장에 우리가 TV만 틀면 3D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보면 온통 그 관련된 뉴스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사례로 3D 프린터 관련주 뉴스가 지배했던 날이 언제냐면 2월 25일에서 데이터도 2월 22일 이때 그 신문들이 보면 특징주 해갖고 3D 관련들 뭐 세중이니 뭐 이런 종목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3D 프린터를 그렇죠. 3D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주가를 샀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전염병 모델 이럴 때 이 상황 이벤트 관련 종목의 전염병 모델로 어떤 테마주나 세력주는 초기에 잠잠하다가 초기 매집 국면에 1차 파동 주고 그 다음에 수비 끊거나 변동성을 맥을 딱 끊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1차 감염된 다음에 잠복 기간 거쳐서 확산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 안 하고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뭐 백신이 개발돼 갖고 나아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이 전염병 모델인데 마치 급등 종목들 세력주의 이런 심리적 패턴이 이 패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세중 3D 프린터 같고라고 좀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염병 패턴을 3D 프린터 패턴하고 접목시켜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턴 종목들이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종 인플라가 됐던 3D 페인트가 됐던 요새 말하는 뭐 무더위 관련주, 뭐 장마 테마주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검색해라. 그리고 그때 뉴스 빈도수가 많은지 봐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 3개월, 5개월, 심지어 1년 전에 이 징후를 와서 1차 아까 전염병 모델에 1차 매집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잠복 기간인 다음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내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잠복 기간에서 매집 평균 단가 대비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뉴스 노출 시점이나 확산 시점이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잠정적인 패턴 분석으로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아까 3D 패턴, 3D 프린터와 세중
그 다음에 아까 전염병 모델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래프를 본 겁니다. 실제 세중 파동을 보시면 2월 22일에서 27일 사이에 뉴스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보시면 주가가 꼭지가 2월 27일 날 찍었습니다. 초기 1차 매집과 잠복 기간은 3,000원에서 4,000원대 움직일 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패턴들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 종목들은 이런 거를 숙지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최근에 위닝스 파동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초기에 1차 옆으로 횡보하다가 1차 반등 주고 121선 지지해 주고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그 상황을 조성하더라도 이 평균 단가는 제가 4,000~5,000원 정도 매집 단가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 이상에서는 암만 실적을 확인하시고 실적이 진짜 이 주가가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상승 속도가 나오는지 2, 4분기 실적 확인하고 대응하시고 잘못하면 아까 3D 페이 때 대표적인 세중 종목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역발상 전략을 아직 6개월이나 8개월 후에 나타날 테마나 아니면 실적이 지금 나쁜데 좋아질 거나 아니면 지금 장마 때 오히려 이제 장마가 요번에 기상청 들어가갖고 요번 장마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짧고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더위가 더 지속될 거다라고 기상청 사이트 가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후의 상황 그러면 전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미리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지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을 휩쓸려 갖고 대형주가 안 되니까 중소형주나 개별주에서 이런 세력주에서 실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들이나 뒷받침 되더라도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이 뒤따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그 이격에서 여러분들이 다 당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마치 헤지펀드의 이런 전형성 모델의 이 시스템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응용하셔서 요새 그 대형주가 안 되니까 패턴으로 너무 휩쓸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이가 없으면 잇몸 이런 표현도 제가 많이 썼는데요. 현대 삼성전자가 약할 때 받쳐주는 대응 쪽이 이제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는데 같이 또 동반해서 약하고 어제는 또 그나마 2등주라고 하는 SK 하이닉스도 전환사채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히 결론을 내면 일단은 7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까지는 그 얘기는 7월 초에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의 시가상위 종목들이 거의 20일에서 말 사이에 다 일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아까 얘기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해서 2.5를 넘었을 때까지는 우리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다른 나라들 주가들, 특히 인도나 이런 주가들 한번 보십시오. 고점 대비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의 신흥시장의 쇼시다. 이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환경이 바뀔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갈 때까지 일단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그 변동성 칼날이 센 거는 원달러의 속도입니다. 이제는 지금 그나마 1135원에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원달러와 코스피를 같이 놓는데요. 그나마 1135원에서 살짝 이렇게 1126원으로 죽여줬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화가 1135원에 1125원대로 이렇게 내려와줘야 그나마 1900이나 1120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달러가 이 속도가 급격하게 1130원 돌파해서 무려 1140원, 50원, 이 10원 단위당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 매도가 현물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나 한국을 엑시트 전략, 이게 더 가속도가 붙으면 종목을 돌아가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니까 이것만 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짜리 국제금리랑 원달러, 엔달러의 간격과 원달러의 속도, 1120원을 오히려 깨주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한 1950까지만 이라도 대반등을 줘야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이달 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나마 기대감, 이번 양적 완화에서 그나마 버냉키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흡수돼서 뭔가 되돌림 파동 나올 때 리스크 관리상 끊어주고 다시 하는 이런 조절 감각이 당분간 필요할 거고 그 기준을 그렇게 높게 잡지 마시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네. 저점 대비 한 7에서 10%만 올라도 끊었다 다시 보고 그다음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스프레드 간격은 분산 투자로서 리스크 관리하고 아까 얘기한 실적이 뒷받침하는 그냥 흐름으로 움직이는 세력주는 자금을 합정하고 이건 선수들 시장이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미리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역전략으로 급등락을 이용해야지 그걸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대형주의 손실폭보다 더 손실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시면서 7월 말까지 한번 전략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다급해지고 마음이 쫓기기 마련이죠. 근데 급할수록 항상 돌아가라.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헤지펀드 전략이었고요.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